2004년 7월 29일 저녁 퇴근길에 오른 3년차 변호사 이종훈 씨. 퇴근하세요?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그것이 젊은 변호사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은 만약 가족의 실종을 알게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히 16년 동안 세월을 기다리면서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실종으로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하는 것,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물론 가족이 건강하게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불현듯 불행한 일을 겪고 가족을 잃거나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추리 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범인 없는 살인자의 밤이 생각납니다. 이 소설은 영화화됐는데 7월에 안타깝게 자살한 일본 배우 미우라 하루마가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족의 애타게 찾고 있지만 생사를 알 수 없어서 가족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섬의 미스테리, 변호사 살인 사건을 하면서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에 대해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종훈 변호사 실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종훈 변호사는 결혼을 앞두고 돌연 잠적을 했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며 약혼자 최 씨가 의심을 받았지만 수사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가족은 변호사가 2004년 7월 29일 퇴근 이후 지금까지 실종 상태에서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만 수천 장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음에도 그 어떤 흔적도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5년 방송 이후 사건을 재추적하던 중 어쩌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퇴근 직후인 저녁 7시 9분 남산 1호 터널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찰나의 차량. CCTV 기록이었는데 흐릿하지만 이종훈 변호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한 조수석의 인물과 그를 태우고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 의문의 여자 운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종 전 이종훈 변호사는 최 씨와의 2달 남짓 남은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이종훈 변호사는 로펌에서 인정받는 3년차 변호사지만 이미 최 씨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그가 갑자기 실종되자 주변인들은 그의 잠적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약혼녀 최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이 변호사가 무리하게 혼수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으며 자신과의 결혼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었는데 최 씨의 주장은 실종이 아닌 가출이란 주장이었습니다. 얼마 후 최 씨의 말처럼 이 변호사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라는 전화와 팩스가 도착했고 소재가 파악되자 사건은 단순 가출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의 일탈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실종 2달 만에 약혼녀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 씨는 결혼 준비 내내 이종훈 변호사로부터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녀의 말과는 반대로 실종 직전까지 돈은 보내왔던 건 오히려 이종훈 변호사 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변호사가 실종된 직후 이틀에 걸쳐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거금의 쇼핑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 씨는 이 변호사가 행방불명된 후 그를 사칭해줄 사람을 수소문해서 돈을 주고 한 남자를 고용했고
이 변호사 대신이라고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찾고 보험금을 타는 등 이 변호사 대리인을 시켰습니다. 또한 결혼까지 약속한 애인이 사라진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이 변호사 명의의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다가 전세를 내서 전세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종은 변호사를 찾던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남산 1호 터널 유금서 CCTV를 찾아냈습니다. 가족들은 CCTV 속 운전자가 약혼녀 최씨라고 주장했지만 흐릿한 사진으로 당시에는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어 그저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임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이종은 변호사의 마지막 모습은 16년간 잠들어 있었고 이제서야 전문가에 의해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사진을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화질을 개선해 숨어있는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하고 차량에 동승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되는 CCTV 사진 속에 있는 조수석의 남자는 이종은 변호사가 마지막 모습 엘리베이터에 찍힌 옷과 똑같다는 분석이 나왔고 운전을 하던 여자는 약혼자 최씨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둘이 타고 있던 자동차는 약혼자 최씨의 내연남의 차였는데 최씨는 이 변호사가 사라진 이후 이 변호사와 함께 지낼 신혼집에서 내연남과 태연이 부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최씨는 이종은 변호사를 만나기 한 달 전부터 내연남과 사귀고 있었고 이종은 변호사와 약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내연남을 만나고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체구가 작은 최씨가 혼자 이종은 변호사를 해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연남을 공범으로 추측했지만 오히려 내연남은 자신도 최씨에게 속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최씨는 이종은 변호사의 실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했지만 이 변호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오피스텔을 갈취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 사문서 위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작진은 최 씨가 있는 곳을 찾아냈고 최 씨는 교도소를 나온 후에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로 제작진을 만나주지 않고 CCTV 속의 여자가 자신이 아님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이종은 변호사의 실종의 범인이라면 추측은 있지만 증거가 없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살인에 대해서는 구속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최 씨를 살인범 혹은 납치범으로 잡게 될 증거가 나온다면 최 씨를 다시 잡을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판결을 내리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능범들이 이 원칙을 악용하기도 하지만 다행히 최 씨의 재판 내용은 이 변호사의 살인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이종원 변호사 실종 사건이 난 지 16년이 지난 현재 최 씨에 대한 이종원 변호사의 납치 또는 살인에 대해 증거가 나온다면 다시 최 씨는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종원 변호사의 가족들은 이 변호사와 사건을 잊고 살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종훈 변호사의 유력한 증거가 나와서 최 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